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인 여성으로 얼마 전 원수 같은 남편놈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이 인간이 저희 친정이 못 산다고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도 모자라 시댁도 저희 부모님이 못 산다며 저와 저희 부모님까지 아주 우습게 봤었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남편놈은 저희 엄마 환갑에 엄청난 만행까지 저지르며 기어이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며 시부모님까지 알지 못했던 저희 엄마의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드러나며 다들 개거품을 물며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제야 남편이며 시부모님이며 잘못했다며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웠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은 후였죠. 저희 엄마가 남편놈과 시부모님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엄마가 저 대신 어떻게 복수를 해주셨는지 그 사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대시를 하더니 연애하는 동안에도 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처럼 굴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영업직 일을 했는데 능력도 있는 편이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제법 멋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저희 친정에 인사를 드리고 난 후 조금 오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검소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저도 그게 몸에 배어 늘 검소하게 생활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저희 집이 가난하다고 오해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후 남편의 행동이 저를 감동시키고 말았죠. 저희 집이 가난할 줄 알고 남편은 나중에 저희 부모님의 노후까지 책임을 져주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의 능력 정도면 저희 부모님 2분 먹여 살릴 자신이 있다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맙고 믿음직하던지. 그저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사실 그때 남편한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비밀을 말하지 않았던 건 정말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평생 남편놈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속고 살았을 테니까요. 사실 저희 집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젊은 시절부터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열심히 사셨는데 저희 엄마가 땅 보는 눈이 좀 있었거든요. 그 덕에 몇 번 운이 따르면서 현재는 건물을 2채나 가진 건물주가 되었고요. 아빠는 건물을 살 때도 그게 다 능력 있는 엄마 덕분이라며 건물도 전부 엄마 명의로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2분은 마음만 먹으면 건물 세를 받으며 편히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늘 일이 있어야 한다며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매번 번 돈의 일부도 기부를 하셨고요. 그러나 그 사실은 저도 부모님도 저희 남편에게 밝히지 않았어요. 돈 앞에서는 사람이 쉽게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부모님이 남편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고, 제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할 뻔한 것을 보고 저도 늘 조심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저희 친정이 못 사는 줄 알았던 시부모님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유독 심했는데 명절이나 시댁 행사 때 식구들이 전부 있는 데서 저를 함부로 대하며 저희 친정 욕까지 하셨던 거죠. 너 우리 아들처럼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한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솔직히 너처럼 가난한 집 딸이 우리 아들처럼 잘난 남자랑 결혼이 가당키나 하니?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라는 소리다. 내 말 무슨 뜻인 줄 알겠니?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소리인데 우리 아들 월급으로 너희 친정에 몰래 돈 갖다 주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그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때는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전혀 서럽지가 않았어요. 늘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엄마, 지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영진이가 왜 몰래 친정에 돈을 갖다 주긴 갖다 줘? 내가 제발 영진이 앞에서 말 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영진이 지금은 집에서 살림하는 가정주부지만 나랑 결혼 전에는 유치원 선생님도 했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그러면 다음부터 나 영진이 데리고 집에 오지 않을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나 누가 알았을까요? 저만 알던 다정했던 남편이 그렇게 변할 줄은요. 저희가 결혼한 지 5년 정도 지나자 남편 놈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시댁이 아닌 남편 놈이 저희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면서 대놓고 시댁이랑 친정을 차별하기 시작했던 거죠. 결혼 전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먹여 살리겠다고 했던 사람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저는 시어머니에게 아주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애미야, 고맙다. 보내준 보약 네 시아버지랑 잘 먹으마. 네? 어머니 보약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그러던데 시부모님 건강 걱정된다고 네가 우리 보약 해주자고 했다며? 그래서 규성이랑 얼마 전에 보약 잘한다는 한의원 가서 약 지어왔다. 그런데 우리 두 사람 보약 지어주느라고 200만 원이나 한꺼번에 나가고 너무 큰 돈 쓴 거 아니니? 200만 원이요? 어머니, 일단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남편 놈이 저 몰래 200만 원이란 거금을 써서 시부모님에게 보약을 해드렸던 겁니다. 물론 부모님 해드리는 보약이니 아깝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 형편은 생각도 안 하고 상의도 없이 몰래 해주었다는 사실이 괘씸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열받는 일은 그 다음 일어났어요. 시부모님에게 200만 원씩이나 들여 보약을 해주었다는 사실을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이 저희 부모님 거라며 5만 원짜리 홍삼 세트를 2개 사들고 와서는 생색을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보, 내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생각해서 특별히 홍삼 세트 좀 사왔어. 자그마치 거금 10만 원이나 들여서 사온 거니까 잘 가져다 드려. 당신이 생각해도 당신 남편 너무 멋지지 않아? 이렇게 비싼 돈까지 쓰면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까지 챙겨주는 사위라니. 내가 생각해도 나 정말 멋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참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놈에게 한마디 해줬죠. 우리 부모님 드시라고 고작 5만 원 홍삼 세트 사온 주제에 넌 그런 말이 나오니? 고작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정말 신경 써서 사온 건데 너무하다. 이 돈이면 소고기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라고. 소고기? 너희 부모님한테는 한 사람당 100만 원짜리 보약해드렸으면서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는 겨우 5만 원짜리 홍삼 세트 해드리면서 그런 말이 나와? 네가 그러고도 양심이 있어?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네 엄마가 전화해줘서 알았다. 나한테 잘 먹겠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 아니, 요즘 엄마랑 아빠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 그랬어. 나이가 드시더니 이제는 기운도 약해지신 것 같고 자꾸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니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너무 안 되고 불쌍해 보여서 나 사실 당신 몰래 운 적도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너무 걱정돼서 보약 지어드린 거야. 우리 부모님에 비해 당신의 부모님은 아직 정정하시잖아. 아직도 슈퍼에서 일하시는 거 보면 기운이 넘치셔서 그런 거 아니야? 저번에 보니까 두 분 등산도 다니신다고 하고 아주 쌩쌩해 보이시더만. 당신 내 마음
이해 가지? 이해가 가긴 무슨 이해? 우리 부모님이 쌩쌩하고 기운이 넘쳐? 그 나이에 기운이 넘치는 노인네가 어디 있니? 그 나이 되면 아무리 건강해도 어디 하나 쑤시고 아프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따지면 너희 부모님이야말로 기운 없어서 그 연세에 여기저기 여행 다니며 골프 치러 다니시는 거니? 네 눈에는 네 부모님 불쌍한 것만 보이고 우리 부모님 불쌍한 거는 안 보이냐고. 너 자꾸 그래봐. 나도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알겠어.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이 마귀 할멈 같으니라고. 뭐라고? 이 화상아! 저는 그날 너무 화가 나 남편 놈을 베개로 실컷 패주었습니다. 똑같은 부모인데 네 부모님은 100만 원짜리 보약 먹는 입이고 우리 부모님은 5만 원짜리 홍삼 세트 먹는 입이냐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로 치사하게 차별을 하니?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물론 5만 원짜리 홍삼 세트가 나쁘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 해드리기에 얼마든지 좋은 선물이었고 저희 형편이 어렵고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100만 원짜리 보약을 2분께 해드렸으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돈 쓰기가 아까운지 5만 원짜리 홍삼 세트를 해준 남편놈의 마음보가 괘씸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놈이 그날 일을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일러바쳤던 건지 다음 날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저에게 전화를 해왔던 거예요. 너 정말 너무한다. 우리한테 보약 해준 돈이 그렇게 아까웠니? 너 그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싸웠다며? 어머니,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이 어머님이랑 아버님께는 100만 원짜리 보약 지어드렸으면서 저희 부모님 거로는 5만 원짜리 홍삼 세트를 사왔지 뭐예요. 전부 똑같은 부모님인데 저희 부모님한테만 차별하는 것 같아서 그게 화나서 그랬던 거라고요.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니? 에? 그러면 부모를 차별해서 대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면 어떤 게 문제인데요? 그동안 아들놈이 하도 난리인 것도 있고 나도 네가 주눅 들까 봐 그동안 말 안 했는데 이제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좀 해야 할 것 같구나. 솔직히 너희 가난한 친정에 우리 아들이 그 정도 해줬으면 잘한 거 아니니? 다른 집 아들들은 처가에서 집도 해주고 차도 사줘서 처가 덕보면서 잘만 산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뭐니? 나랑 너희 친정이랑 똑같이 챙겨줘봤자 돌아오는 것도 없고 왜 우리 아들 번 돈으로 너희 친정까지 챙겨줘야 하는데? 네가 집이 가난하다 보니 궁색해도 뭐라도 하나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아무리 공짜가 좋아도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는 거다.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너희 부모님 홍삼 세트 해준 거 그거 받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라고. 그리고 네 부모님이 우리랑 똑같이 대접받길 바라면 너희 친정도 우리 아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바라거라. 당신 딸을 데려다가 우리 아들이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는데 뭐가 불만이야? 아주 호강에 겨웠지.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언제 남편이 절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줬어요? 저도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 열심히 해줬다고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이야 다시 잘 나간다고 하지만 한동안 회사 잘리고 힘들 때 그 사람 대신에 다시 어린이집 다니면서 저희 집 가장으로 일했던 것도 저고요. 저도 남편 만나고 살면서 고생 안 하고 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남편이 번 돈은 남편 돈이 아니고 부부 공동 소유인 거 모르세요? 그렇게 따지면 어머니는 지금까지 저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이 출산 때도 축하한다면 300만 원도 보내주시고 남편한테 해마다 보약도 지어주고 또 저희 차 바꿀 때 차 사는데 보태라고 1,000만 원이나 보태주셨어요. 그거 말고도 자잘하게 얼마나 저희 챙겨주셨는데요. 그러는 동안 시댁은 저희한테 해주신 거 아무것도 없죠? 어머니 저희 친정보다 잘 산다고 매일 제 앞에서 자랑만 하셨지 저희한테 단 1원 한 푼이라도 해주신 적 있으시냐고요.
저희 아들 돌 때도 빈손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손주 돌에 돌반지 하나를 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제 친구들은 그렇게 시댁 덕보면 잘 산다는데 왜 어머니는 저희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건데요? 솔직히 저희 남편이 그동안 저희 친정에 해준 것도 별로 없거든요. 친정에 저희가 받은 게 훨씬 많다고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부모가 자식 키워줬으면 됐지 뭘 또 바라냐?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대학 보내줬으면 다 한 거지 뭘 바라냐고. 그렇게 해줬으면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거다. 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다 똑같은 부모고 저희 부모님이 저 키워줬으면 된 건데 어머니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만 해준 게 없다면서 탓을 하시냐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저희 부모님은 저희한테 그렇게 베풀고도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고요. 이게 아주 지 시험 이겨먹으려고 들고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래, 너 잘났다. 저 잘난 거 아셨으면 앞으로 전화해서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부모님도 더는 무시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러시면 저도 안 참을 겁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나올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이 못된 것. 시어머니는 저에게 할 말이 없으니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말이 전부 맞는 말들이니 더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전 그날 다짐한 게 있어요. 자꾸 시댁에서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면 시부모님을 안 보는 일이 있어도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남편에게 섭섭했던 일이 한 번에 풀리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저희 엄마 환갑이 곧 다가오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희 엄마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건지 먼저 알고 챙겨주려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곧 있으면 장모님 환갑이지? 어떻게 알았어? 당신 그래도 우리 엄마 생일은 기억하고 있었네? 당연하지. 내가 이래봬도 맞사위인데 당연히 기억해야지. 그래서 그러는데 내가 이번에 장모님 환갑을 좀 특별하게 차려드리고 싶어서 당신 장모님 환갑 나한테 맡겨보는 건 어때? 장모님 놀라시게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 서프라이즈? 여보, 그런 거 안 해도 돼. 요즘 환갑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엄마가 번거롭게 신경 쓸 필요 없다면서 그냥 한정식집 가서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식사나 하자고 하셨어. 한정식집? 에이, 그래도 그게 아니지. 내가 장모님 환갑 알아서 잘 준비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알겠지? 어머님이랑 아버님께도 나만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당신 우리 부모님 일이라 신경 안 쓸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정말 고마워. 고맙긴 사위도 자식이라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인걸. 그래도 당신이 좋아하니까 나도 기분 좋네. 그때까지는 남편 놈이 어떤 만행을 벌일 줄도 모른 채 역시 남편이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고맙기만 했습니다. 엄마 환갑날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지 알지도 못한 채요. 그런데 저희 엄마 환갑을 어디서 치르는지 하도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봐도 지금 말하면 재미가 없다면서 나중에 저희 엄마 환갑날 직접 확인하라며 남편이 절대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얼마나 대단하게 준비하면 그러는가 싶어서 저는 잔뜩 기대하고 있었죠. 그렇게 엄마 환갑날이 다가왔고 부모님과 동생 부부는 남편 손에 이끌려 저와 함께 엄마 환갑을 하게 될 식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끌려 도착한 식당을 두 눈으로 확인하며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는 지금 남편이 데리고 온 곳이 정말로 저희 엄마의 환갑을 하기로 한 곳이 맞나 싶어서 얼마나 여러 번 확인했는지 몰라요. 여보, 지금 당신이 엄마 환갑 해드리기로 한 장소가 여기가 정말 맞아? 왜?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내가 너무 좋은 곳을 잡아서 놀란 건가?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희 가족들을 이끌고 간 곳은 중국집이었는데 그것도 고급 중식집도 아니고 동네에 있을 법한 허름한 중국집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자신 있게 말하는 남편의 행동에 겉으로 보기엔 허름해도 유명한 중국집인가 했어요. TV에도 간혹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국집인 줄 알았는데 유명한 맛집도 많았으니까요. 그렇다고 남편 놈이 고급 중국집도 아니고 평범한 중국집에 데려온 것이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일단은 이유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참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더더욱 가관이었죠. 어머님, 아버님 중국집에 오랜만에 오시죠? 두 분 형편에 중국집 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마음껏 시켜서 많이 드십시오. 오늘은 이 맛사위가 전부 계산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중국집 와서 밥 먹을 일이 흔하나. 안 그래, 여보? 그러게 말이야. 거의 집에서만 배달로 시켜 먹지. 중국집은 정말 오랜만에 오네. 어서 다들 자리에 앉자고. 남편 놈이 엄마 환갑날 고작 중국집에 데려와 놓고 저희 부모님께 생색을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 정도 중국집에 데려온 것도 고맙게 여기라는 투였죠. 저는 점점 더 화가 뻗치고 있었고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괜히 분위기를 망칠까 봐서 애써 남편 말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뉴라도 엄마 마음에 드는 걸 고르기 위해 메뉴판을 보고 고르려고 했어요. 엄마, 양장피랑 깐풍기 좋아하지? 그러면 엄마가 좋아하는 양장피랑 깐풍기에 아빠가 좋아하는 깐쇼새우 시키고 또 뭘 시키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양장피에 깐풍기에 깐쇼새우라니 그 비싼 걸 왜 시키는데? 그게 전부 얼마짜리인 줄은 알고나 그러는 거야? 왜 시키긴? 우리 엄마랑 아빠가 좋아하는 메뉴니까 시키지. 그러면 지금 우리 엄마 환갑날인데 이런 것도 시키지 말라는 거야? 조금 전에는 당신이 낸다고 마음껏 시키라며. 그리고 이거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린데. 당신 자꾸 우리 가족 앞에서 나 창피하게 할 거야? 아니, 그래도 그건 너무 비싼 메뉴들이고 솔직히 못 사는 어머님이랑 아버님 수준에 그런 비싼 메뉴가 가당키나 해? 적당한 거 시키라고, 적당한 거. 수준? 무슨 수준? 우리 부모님 수준이 어떤데? 저와 남편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저희 엄마는 재빨리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시레 당신 때문에 제가 남편과 싸우는 걸 보기 싫었던 겁니다. 영진아, 엄마는 괜찮아.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아휴, 어차피 오늘 속도 별로 안 좋고 간단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우리 아침을 배부르게 먹고 와서 별 생각 없어. 어서 아무거나 시켜서 먹고 끝내자. 그래도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알겠어. 그러면 엄마랑 아빠 드시기에 탕수육이라도 시켜드릴게. 우리 그거라도 먹자. 여보, 탕수육이라니. 지금 그 비싼 걸 왜 시키는데? 지금 탕수육 시키면 사람 수가 많아서 적어도 중짜 2개는 시켜야 한다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간단하게 드시고 싶다고 하시고 우리 그냥 짜장면이랑 짬뽕 시켜 먹자. 내가 특별히 군만두랑 간짜장은 시키게 해줄게. 그때 저는 참아왔던 마지막 인내심의 한계가 왔고 남편 놈에게 최후의 통첩을 했죠. 당신 지금 한 말 후회 안 하지? 가족끼리 오붓하게 짜장면이랑 짬뽕 시켜 먹자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후회할 일이 있다고 그래? 알겠어. 그러면 일단 음식부터 시키고 이야기하자. 얼마 후 가족들이 시킨 짜장면이랑 짬뽕이 나왔고 가족들은 전부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남편 놈이 혼자 아주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곤 짜장면을 안 먹고 있는 절 보더니 눈치 없이 이 말을 했습니다.
왜 다들 안 먹지? 당신 짜장면 맛없어? 그러면 내가 당신 것까지 먹는다. 그 말에 저는 제 앞에 놓인 짜장면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놈의 머리에 부어버렸죠. 사실 짜장면이 나오기 전부터 짜장면이 나오면 남편 놈에게 부어버릴 생각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남편 놈이 벌떡 일어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당신 밥 먹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냐고? 너가 잘못한 거? 아주 많지. 우리 엄마 환갑 잘 준비하겠다면서 나한테 어떤 건지 말도 안 해주고 자신 있게 너한테 맡기라고 하더니 결국 데리고 온 게 고작 짜장면집이었어? 우리 엄마 환갑에 짜장면이나 시켜줄 만큼 네가 볼 때 우리 엄마가 아무것도 아닌 거였니? 얼마나 우리 집을 우습게 봤으면 이래? 그러니까 너 혼자 여기 있는 짜장면이랑 짬뽕 배 터지게 먹으면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아봐라. 우리는 이만 가볼 테니까. 저는 그날 남편 놈을 중국집에 내버려 두고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부부와 다시 알아봐 제대로 된 식당으로 엄마랑 아빠를 모시고 가 엄마 환갑을 치러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남편 놈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도 있고 하니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남편 놈을 보며 도저히 같이 살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있던 정남이까지 전부 떨어지고 말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 놈 몰래 변호사를 만나 이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 놈 저 몰래 다른 사고까지 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 놈이 요즘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나 했더니 심한 바람까지는 아니었지만 저 몰래 초등학교 때 여자 동창과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결혼한 유부녀와 말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남편 놈이 저희 아들을 씻기겠다며 욕실로 들어갔는데 남편 놈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도 이상해서 남편 놈의 핸드폰 비밀번호는 알고 있던 저는 남편 놈 모르게 문자 내용을 확인했는데 제대로 깜짝 놀라고 말았죠. 남편에게 왔던 핸드폰 문자는 남편 놈이 보낸 문자에 왔던 답장이었으니까요. 수연아, 뭐하고 있어? 나는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야. 그런데 초등학교 때 남자 같던 네가 그렇게 예쁘게 변했을 줄 누가 알았겠냐? 이럴 줄 알았으면 너한테 잘해주면서 계속 연락하고 지냈을 텐데. 그랬으면 어쩌면 내 옆에 지금 우리 집사람 말고 수연이 네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가을이 오려고 해서 그런가? 요즘 많이 쓸쓸하네. 너 저번에 내가 사주는 맛있는 밥 먹고 싶다고 했었지? 시간 날 때 연락해. 내가 수연이 너한테는 언제든지 사줄 수 있으니까. 우리 수연이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규성이 너 정말이지? 그러면 조만간 내가 날짜 잡을 테니까 나한테만 맛있는 밥 사줘야 해? 그런데 너도 요즘 많이 외롭구나? 나도 그런데. 이제야 말하는 거지만 너가 내 첫사랑이다? 내가 초등학교 때 너 몰래 짝사랑했었어. 네 말처럼 우리 그때부터 연락하고 지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이젠 너무 늦은 건가? 나도 많이 보고 싶어요. 문자만 봐도 아주 제대로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남편 놈을 가만히 두면 제대로 바람을 피우게 될 것이 확실해 보였으니까요. 실제 바람은 아니었지만 이미 여자 동창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신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 남편 놈이었던 거죠. 이미 몇 번 만나 밥을 먹었던 것까지 핸드폰에 같이 찍은 사진까지 저장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 놈을 바로잡는 대신 이혼 사유에 추가시켜 제대로 혼을 내며 갈라설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혼할 생각인 걸 알 리 없는 남편 놈이 기어이 일을 벌이더라고요. 저희 엄마 환갑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 환갑이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 환갑은
중국집에서 해줬던 남편놈이 시어머니 환갑에는 인당 20만 원짜리 식당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 너무 어이가 없어졌고 기가 막혀서 남편놈에게 따지게 되었습니다. 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엄마 환갑 때는 중국집 가서 2만 원짜리 탕수육도 아깝다고 못 시키게 하더니 네 엄마 환갑 때는 인당 20만 원짜리 식당으로 예약해줬어? 그것도 너희 집은 네 엄마 환갑이라고 일가 친척까지 다 부르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엄마 일생에 한 번 있는 환갑인데 가족들 전부 불러서 자식으로서 좋은 곳으로 해드리고 싶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도 똑같은 환갑인데 왜 싸구려 중국집에서 해준 건데? 지금 너희 엄마만 엄마라는 거냐? 이게 너의 솔직한 마음이었어? 너희 엄마야 가난하고 구멍가게에서 일하는 없이 사는 사람이라서 싸구려도 잘 먹겠지만 우리 엄마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 엄마 입맛은 고급이야. 네 엄마랑 같냐? 그동안 당신 기분 나빠할까봐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마다 급이 있는 거고 우리 엄마랑 너희 엄마랑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수준? 지금 수준이라고 했냐? 좋아. 지금 네가 한 말 어떤 말인지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내가 진짜 수준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남편놈의 말에 저는 제대로 된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수준 타령까지 하면서 급이 있다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었죠. 사람마다 급이 어디 있으며 솔직히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시댁보다 저희 집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잘 사는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놈은 저희 엄마가 재력을 숨기고 사니 정말로 못 산다고 생각하며 무시했던 거예요.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면서요.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다음날 남편놈이 출근한 사이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엄마, 나 너무 억울하고 열받아서 어쩌면 좋지? 나 최서방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영진아,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그러는데? 엄마, 그놈이랑 시댁에서 우리 집 못 사는 줄 알고 그동안 날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그리고 최서방 그 나쁜 놈이 나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고. 뭐? 최서방이 너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 집 돈 없다고 무시했다고? 이 몹쓸 놈의 자식. 그동안 우리 딸 생각해서 버르장머리 없이 굴어도 참고 넘어가 줬더니 우리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있었어? 안 되겠다. 내가 그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주 제대로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겠어. 영진아, 울지 마. 우리 딸 옆에는 엄마가 있어. 엄마가 그놈 제대로 혼내줄 테니까 곧 있으면 사부인 환갑이라고 했지? 어디 그 20만 원짜리 환갑 얼마나 대단한지 구경 좀 하러 가자. 그렇게 전 그동안에 있었던 사실을 저희 부모님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환갑 때 저희 부모님과 찾아가 제대로 결판을 내줄 참이었죠. 드디어 기다리던 시어머니 환갑이 다가왔고 저는 남편에게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따로 가겠다고 말하며 부모님과 만나 출발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환갑에 가는 건 저와 저희 부모님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와 아주 친한 지인분도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환갑잔치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도착한 엄마 지인분을 보자 남편놈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부모님께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저희 엄마 지인분에게 바로 달려와 인사하기 바빴죠. 사장님, 여긴 무슨 일로? 사장님이란 남편의 말에 시부모님은 놀라 저희 쪽으로 오시더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이라니? 아들,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 여기 우리 회사 사장님인데 어떻게 아셨는지 엄마 환갑잔치에 찾아오셨네? 뭐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이 너희 회사 사장님이란 말이냐? 엄마, 내가 그 전에 이야기했었지?
내가 회사 잘리고 힘들어했을 때 내 소문 듣고 먼저 연락해서 나 채용해 주신 은인 같은 분이라고. 아이고 사장님, 저희 아들 채용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의 환갑 잔치까지 찾아와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갑자기 회사에서 정리해고당하고 힘들어했는데 저희 아들 직원으로 뽑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희 엄마 지인분은 남편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남편이 회사 잘린 걸 알고 엄마 지인분이 저희 남편을 채용했던 겁니다. 혹여나 남편이 주눅 들어 할까봐 사장님이 저희 엄마 지인분이란 사실을 숨긴 채요. 사실 남편 회사 사장님은 젊은 시절 저희 엄마에게 큰 신세를 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장님은 젊은 시절 엄마가 하던 슈퍼 근처에서 작게 공장을 운영했었는데 돈을 아낀다고 매일 엄마 슈퍼에 와서 점심으로 빵과 우유를 사드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엄마와 아빠랑도 친해지게 되었는데 중간에 사장님 회사가 힘들어져서 망할 위기에 처한 걸 알게 된 엄마가 잠시 돈을 빌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연이 지금까지 와서 계속해 서로 연락하며 지내는 친구 사이가 되었고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남편놈과 시부모님은 사장님만 챙기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만 내팽겨둔 채 사장님만 모시고 자리로 가려고 했죠. 그러자 사장님이 남편이 잡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여기 있는 박 여사님이랑 김 선생님이 분명히 자네 장의장모 되시는 분일 텐데 왜 이 두 분은 내팽겨쳐두고 나를 먼저 챙기냔 말이야? 하지만 사장님께서 분명 저희 부모님 두 분을 아는 것처럼 말했는데도 눈치채지 못한 시부모님과 남편놈은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죠. 그것도 시댁 식구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요. 사장님께서 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쪽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의 첫째 며느리 부모님들인데 오늘 제 환갑이기도 하고 평생 사시면서 20만 원짜리 음식을 드셔본 적이 없을 것 같아 그게 하도 불쌍해 보여서 제가 자산하는 심정으로 아들한테 모시고 오라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못 참고 챙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아들도 참 착해서 지금까지 힘든 처가 챙기면서 살았고요. 아마 사장님이랑도 수준이 안 맞을 테니 저희가 모시는 쪽으로 가서 같이 식사하시죠. 사장님, 저희 엄마 말이 맞아요. 제가 모시는 쪽으로 가서 앉으세요. 당신들 도대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 계신 박 여사님이랑 김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 줄 알고 불쌍하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하느냐고? 이분들 20만 원짜리 음식 원하면 얼마든지 드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예? 사장님 왜 저희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꼭 아시는 사람처럼 말씀하세요? 당연히 알고 말고. 여기 박 여사님은 우리 회사 살려준 내 생명의 은인 같은 분인데 어떻게 내가 모를 수 있어? 오늘 여기도 자네 엄마 환갑이라서 온 게 아니라 박 여사님이 불러서 온 거야. 저희 장모님이 불러서 오셨다니 사장님께서 저희 장모님을 어떻게 하셔서요? 내가 젊은 시절 회사가 어려워 망하려고 할 때 도와주셨던 분이래. 그때 박 여사님이 빌려준 돈으로 우리 회사 살릴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 그리고 자네를 우리 회사 취업시켰던 것도 여기 있는 박 여사님 이야기 듣고였네. 능력 있는 사위가 갑자기 회사 잘려서 힘들어한다고 해서 내가 그때 일 생각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네 취업시켜줬던 거라고. 사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저희 장모님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사장님한테 그런 돈을 빌려줘요. 능력이 없기는 왜 없나? 지금도 건물 2채나 가지고 있는 건물주인데 박 여사님 잘 나가는 재력가인 거 자네는 모르고 있었나?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자네가 그런 박 여사님 무시하면서
환갑 때도 짜장면 사드렸다며? 그래놓고 자네 엄마는 이런 비싼 20만 원짜리 음식점 와서 환갑잔치를 해드리는 건가? 정작 자네 살려준 박 여사님한테는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린 게 다이면서? 그제야 남편은 저를 쳐다보며 묻더군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장모님이 건물을 두 채나 가진 건물주라니, 그게 정말 사실이야? 그래, 사실이다. 우리 부모님 돈 보고 하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그동안 일부러 너한테 말 안 하고 살았어. 그런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 무시하고 지냈지? 당신 지금 직장 다니는 게 우리 엄마 덕분인 줄도 모르고! 그런데 제 말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놈이 제 말에 갑자기 180도 돌변해 저한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희 엄마가 건물주란 말에 아주 신이 나서요. 당신 장모님이 부자셨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러면 내가 장모님 환갑도 수준에 맞게 거하게 차려드리고 정말 잘해드렸을 텐데. 그러면 여보, 우리도 부자인 거 맞지?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당신이랑 처제랑 나눠 가질 거 아니야. 우리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여보, 나 이참에 아예 회사 관둘까? 회사 관두고 장모님 따라다니면서 건물 관리하는 거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세상에 영진아, 사부인이 건물주라니. 그런 일은 우리 아들한테 진작 말하지 그랬니?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좀 교류하면서 사부인이랑 잘 지내는 건데. 우리 아들 말대로 우리 아들이 회사 일 관두고 사부인 따라다니면서 일 좀 배워도 좋을 것 같다. 너 살림만 해서 바깥 일 잘 모를 거 아니니? 지랄들 하고 있네. 영진아, 지금 뭐라고 했니? 지랄? 우리 집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것들이 우리 엄마 건물 가지고 있다니까 그 더러운 주둥이를 나불거리는 건가? 그리고 당신, 우리 부모님 가난한 줄 알고 우리 엄마 환갑 때 탕수육도 못 시켜 먹게 했던 인간이 건물 달라는 말이 나와? 또 한 가지! 너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 내가 영영 모를 줄 알았지? 나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던 거! 네 그 초등학교 동창생이랑 서로 문자 주고받으면서 만나서 밥 먹고 하는 사진 내가 다 봤거든? 네가 하는 짓도 바람인 거 몰랐던 거야? 쓸쓸하고 외로워? 네 동창이 그렇게 예뻐졌을 줄 알았으면 잘해줄 걸 그랬어? 쓰레기 같은 놈! 너랑은 오늘부로 끝이야. 우리 이혼하자고! 이게 무슨 소리야? 바람이라니. 아들 너 정말 영진이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냐?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 마음속으로 수연이 좋아하긴 했지만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연락하고 만나면서 밥 먹은 게 전부라고. 이 연병난 놈아. 그게 바로 바람이란 거다. 별짓거리 안 했다고 바람인 게 아니란 말이야. 요즘은 그런 거로 이혼할 수 있는 건 몰랐냐고. 그런 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엄마, 그러면 나 어떡해? 어떡하느냐고? 여보, 내가 전부 잘못했어. 다시는 내가 바람 같은 거 안 피우고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도 정말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래, 영진아. 그동안 내가 너희 부모님 무시하고 너한테 함부로 했던 거 전부 미안하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아다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전부 필요 없거든요. 당신들한테 정남이 떨어진 지 오래라고. 그리고 남편 너! 우리 집 가난한 줄 알고 무시한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웠는데 너라면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살겠니? 이제 니놈 얼굴만 봐도 아주 징글징글해. 어머니는 그렇게 저한테 사과하실 거면 처음부터 사과하실 일을 만들지 마셨어야죠. 제 앞에서 잘 산다고 잘난 척하더니 아주 쌤통이네요. 제 말에 남편 놈은 안 되겠는지 저희 엄마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사람 좀 말려주세요. 저희 집사람 좀 설득해달라고요. 뭐 이런 뻔뻔한 놈이 다 있어? 에라이, 이거나 처먹어라.
저보다 더 분노한 저희 엄마는 남편놈의 말에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놈을 향해 또박또박 말씀하셨죠. 니놈이 우리가 없이 사는 줄 알고 무시할 때도 그 배은망덕한 짓을 봐줬다. 그런데 우리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건 절대 못 봐줘. 전부 니놈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앞으로는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 그리고 윤 사장님 저희 사위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최 과장 자네 오늘부로 해고네. 바람까지 피워서 회사 명예 실추시킨 너 같은 인간 절대로 우리 회사 직원으로 못 두니까 내일부터는 출근할 필요 없어. 오늘 내가 여기 찾아온 것도 이 말하려고 그랬던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아니야, 이럴 순 없어. 회사까지 잘리고 마누라까지 있고 내 인생 완전히 쫑났다고. 이래서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아이고 억울해. 며느리 집 가난한 줄 알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다가 건물주 사부인 잃게 생겼네. 아이고. 저는 울고 있는 남편놈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며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요. 당신 엄마 나한테 매일 돈 많다고 자랑했으니까 당신 앞으로는 그 돈으로 평생 놀고 먹으며 살면 되겠다. 우리 앞으로는 영원히 얼굴 보지 말자. 제 말에 시부모님은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고 시어머니 환갑을 축하해 주러 왔던 시댁 식구들은 전부 난리가 나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과 엄마 지인분인 사장님과 함께 식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놈과 이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놈에게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요. 물론 저를 무시하며 괴롭힌 시부모님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제가 키우기로 했고요. 그 후 저와 연락하고 지내는 시댁 친척분들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남편놈은 회사에서 잘린 것도 잘린 거지만 저희 부모님이 건물주란 사실과 저한테 이혼을 당한 것이 적잖이 충격받았는지 시어머니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폐인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그날 일로 쪽팔려서인지 친척과도 전부 연락을 끊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 후 저희 아들과 함께 친정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혼하고 부모님과 따로 살 생각이었는데 부모님이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 저랑 저희 아들과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아들을 데리고 무얼 해먹고 살지 정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아이가 조금 더 클 때까지 곁에 있어준 후 어린이집 선생님 일을 다시 시작할까 해요.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신 부모님을 본받아 저도 성실하게 일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저도 저희 부모님처럼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제 사연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